본 방송은 8월 9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고품격 야구 라디오 야자수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스타 야자수 652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윤영선입니다. 자, 지난 7일 롯데 터커 데이비슨 선수가 웨이버 공시되면서 시즌 시작을 함께한 30명의 외국인 선수 중 9명의 선수가 방출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롯데, KT, 키움은 2명이나 교체되면서 외국인 선수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특히 여기에 2명의 대체 외국인 선수 투입이 더해지면서 외인 선수 7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올 시즌 외국인 선수 활용의 승자팀은 누가 될까요? 자, 이제 오늘 방송 PD님 그리고 패널분들 소개를 드려야겠죠. 전희재 PD님, 조광은님, 민경우님 그리고 타관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외국인 선수들 언급을 잠깐 했는데 각자 응원팀, KBO 응원팀 외국인 현황을 잠깐씩 소개하고 넘어갈까요? PD님부터. KT 팬인데 상당히 불만족스럽죠. 지금 새로운 친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해줄 기미를 보여서 지금 그나마 다행이지. 올 시즌 일단 전반기까지는 외국인 문제로 가장 큰 골머리를 안았던 팀이 바로 KT이죠. 그래서 좀 많이 불만족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저희는 뭐 위즈넘하고 이제 패트릭 위즈넘 그다음에 아이덴 몰러 이렇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제임스 네일 이제 계약해서 이렇게 셋 가져가는데 솔직히 그냥 예상된 대로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위즈덤의 하이 레버리지 빼고는 예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즈덤의 이제 하이 레버리지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이제 네. 다음에 이제 다루겠습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요. 네, SSG는 뭐 투수는 거의 완벽하죠. 미치 화이트가 조금 경기를 빠지고 있긴 한데 뭐 초반 햄스트링 빼고 이번엔 좀 불운하게 빠졌고 네. 에리디아가 조금 아리까리한데 최근에 좀 올라왔더라고요. 시즌 초에 맞아요. 삽질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냥 뭐 이 정도면 좋죠. 경호 씨는요? 저도 SSC 팬이었는데 뭐 어차피 앞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네. 에리디아가 요즘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냥 올라온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 불타고 있어가지고 좋은 의미로 그래가지고 그럼 뭐 거기에 앤더슨 화이트 뭐 다들 아시다시피 훌륭한 선발 역할 해주고 있으니까 뭐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네. 네. 뭐 이미 뭐 교체된 선수도 있고 뭐 최근에 좀 부진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외국인 선수들이 끝까지 시즌을 잘 치르길 바라면서 자, 이제 오늘 방송 야자수 652번째 에피소드고요. PD님께서 오늘 주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도 좀 많이 얘기하고 갔는데 이미 교체된 외국인들도 생각보다 올 시즌 되게 많았고 뭐 대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더 잘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 밀어내고 재계약다는 경우도 있었고 한데 뭐 앞으로도 지금 방송일이 8월 9일인데 15일까지 교체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교체되는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저희 이 멤버가 거의 그대로 그 시즌 초반에 저희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 외국인 스카우팅 리포트 하는 멤버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 멤버 그대로 다시 들고 왔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선수들 위주로 좀 어떤가 얘기를 해보고 한 시간을 가지고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방출된 선수들 얘기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선수는 지난 6월이었죠. 발등 부상이 재발하면서 이제 결국엔 방출 통보를 받았던 삼성 라이온스의 데니 레이에스 선수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년에 잘했는데 사실 뭐 나오면 잘했는데 문제는 작년 정규 시즌도 이닝 소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긴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올해나 아니면 뭐 작년에나 잔부상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딱 작년 정규 시즌 그 규정 이닝 144이닝을 딱 소화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만 보면은 아마 교체 쪽으로 무게가 더 갔을 거예요. 그 구단 프런트 입장에서는. 근데 가을에서 이제 3경기 나왔는데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따면서 큰 경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예. 심지어 이게 그 1차전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1차전 딱 한 경기에서 이제 딱 원아웃 부족한 거 빼면은 사실상 다 콜스프를 먹었거든요. 예. 이러면서 이제 빅게임 피처임을 증명하고 뭐 이러면은 당연히 구단 입장에서는 그 재계약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재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잔부상이 더 많아져 버렸다는 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웨인에게 요구되는 이닝 소화력은 뭐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올해는 더 떨어지면서 결국 방출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올해 보면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나오면 잘했어요. 근데 못 나온 게 문제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한 그 발등 부상이었나요? 그게 거의 몇 달간은 부상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구단 입장에서 그냥 미련 없이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또 잔부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게다가 이제 뭐 잔부상이 계속 있는 선수들은 뭐 모든 구단들이 그렇지만 이제 시즌 초부터 이제 그 각 팀 웨인들 사정과는 별개로 계속 대체 웨인들 리스트업을 하고 계속 구단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도 이렇게 준비를 쭉 해서 이번에 가라비토로 빠르게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 사실 이 선수가 그 구속이 그렇게 뛰어난 투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위 그쪽에 측면이나.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죠. 그래서 사실 약간 한 끗 무너지면 진짜 훅 가기 쉬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부상 때문에 교체될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요. 그래서 아마 좀 미리 진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재계약할 때도 그래도 좀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워낙 가을에 잘했으니까 일단 재계약은 하는데 혹시는 대비하지 않을까. 그래서 꽤 괜찮은 투수를 데려왔죠, 가라비토. 그렇죠. 아마 그거에서 아마 비롯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레이스가 매치 마이너 있을 때부터 사실 이닝 소화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고 불안이라든지 뭐 부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늘 달고 있었으니까 사실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사실 삼성이 지금 현재 불펜 뎁스가 좀 많이 약한 상태잖아요. 리그에서도 특히. 그래서 좀 선발진이 아무래도 길게 이제 이닝을 끌고 가줘야 이제 좀 투수진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팀인데 레이스가 벌써 부상이 3번이었잖아요. 발등뿐만이 아니라 어깨 그리고 뭐 중족골, 미세골절 다양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해주셨다시피 잘 던진 경기들이 제법 있었지만 이게 부상 탓인지 모르겠는데 경기별로 좀 이게 나올 때도 경기별로 편차가 좀 많이 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닝을 길게 못 끌어주니까 불펜진에도 삼성이 이제 좀 과부하가 걸리고 퍼져버리는데 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외국인 투수가 어느 정도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는 계산은 어느 팀에나 깔려 있으니까. 그래도 뭐 작년에 이제 이 선수가 가을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삼성 팬들한테는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거라서 그렇죠. 뭐 다들 그 정도로 딱 생각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제 이런 선수들을 잘 안 뽑을 것 같긴 해요. 네, 솔직히. 맞아요. 이런 선수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종으로 피치 믹스로 좀 약간 부족한 구위나 구속 같은 거를 땜빵 치는 그런 선수들이 꽤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퇴출된 피치 믹스는 아니지만 부족한 구위를 땜빵 친 어느 뭐 요소로 그런 선수들이 뭐 데이비스나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런 선수들이 조금 이제 부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영입한 뭐 폰세나 아니면 뭐 저번에 앤더슨이나 네, 뭐 이런 유형들이 지금 이제 리그에서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KBO에서 이런 선수들은 이제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뽑아올 이유가 없긴 하죠. 이제 굳이 뽑을 이유 없죠. 솔직히. 네. 지금 KBO 평균 구속이 지금 91마일 뭐 146까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정도에서 조금 이제 거의 한 4에서 5kg 정도 더 나오는 거 아니면 그렇게 뽑을 메리트가 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KBO가 이제 ABS 도입하면서 그런 일명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서 좀 구위형 투수들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외국인 선수들이 마이너에서 겪던 재구 불안보다도 KBO 와서 좀 더 잘 통하는 그런 맞아요. 경향이 네. 좀 있어서 굳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좀 유형의 투수들을 이제는 좀 별로 이제는 그쵸.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않을까? 마이너에 네. 워낙에 지금 구위가 좋은 투수들이 많이 그쵸. 산재해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단적으로 올해 대체 웨인, 그러니까 부상 대체 말고 대체 웨인으로 왔던 선수들 구속 한번 떠올려 보면 뭐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150초 중반 다 긁어요. 맞아요. 예, 140달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생각해 보면 네. 그쪽 뭐 가라비토, 뭐 감보아,
뭐 이번에 온 벨라스케스, 네, 벨라스케즈 그리고 그리고 이번 150 KT 그 누구죠? 이제 걔 뭐야 패트릭 머피도 네, 그렇고 예. 다 150 초반은 기본으로 긁어요. 평소기 그쵸. 애초에 150 시팅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만 봐도 방금 광은님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좀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이 레이스 선수가 뭐 구속 자체가 빠른 투수가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삼성 라이온스가 가라비토라는 선수를 발견하자마자 이제 레이스 선수가 부상 당한 것을 보고 바로 방출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다음 선수로는 이제 지난 시즌에 켈리의 대체 선수로 영입이 돼서 가을 야구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였던 하지만 올 시즌에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서 결국 방출이 된 LG 트윈스의 엘리 에르난데스 선수입니다. 그 올해 초에 저희 그 외국인 리포터 방송할 때 이 에르난데스 두고서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 게 일단 부상 너무 걱정된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거 선발로 좀 힘들 것 같고 후반기가 막 불펜 소리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는 맞았는데 두 번째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방출을 그냥 돼버렸어요. 방출돼가지고 그렇죠. 사실상 맞추셨네요. 네. 근데 뭐 지금 LG가 불펜이 좋으니까요. 그렇죠. 네, 시즌 초에는 좀 아쉬웠지만 아무튼 이제 다시 돌아가면 앞서 말한 레이에스랑 좀 비슷한 케이스 아닌가 싶습니다. 정규 시즌 그러니까 작년 기준 정규 시즌 때는 다소 애매한 성적을 냈는데 마찬가지로 가을에서 빅게임 피처임을 제대로 증명을 했습니다. 예, 작년도 말에 이제 불펜으로 돌리면서 가을 야구 6경기에 나와서 전부 무실점을 기록했고 또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 준 플레이오프 5경기 했잖아요. KT랑 네. LG랑 5경기 모두 등판해서 역시 모두 다 모든 경기 무실점. 엘동원이었죠. 엘동원이었죠. 이때 이제 얻은 별명이 엘동원이고 진짜 플레이오프 진출 1등 공신이었죠. 그때 이제 LG가 상태가 좀 메롱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수 그러니까 투수 이름에 동원이라는 거 붙이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어지간한 활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투혼이 아닌 이상. 근데 이제 이 별명을 얻은 거 보면 또 생각해보니까 또 이제 피디님이 KT 팬이시니까 아마 기억이 진하게 남을 것 같은데 재앙이었어요 그냥. 사실 이게 불펜에서 던지는 엘리의 그런 구위에 KT 빠따들이 대처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가지고 있었는데 5경기 전부 다 저럴 줄은 몰랐죠. 그래서 불펜 엘리가 아니었으면 진지하게 플레이오프는 아마도 KT가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나중에 와서 해보긴 해봤는데. 예, 저도 동감합니다. 예, 예, 그때 작년 준 플레이오프 저거 한 3경기 정도 갔는데 그러니까 LG가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뭐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마 만약에 엘리가 없었으면은 저는 냉정하게 4차전 이내로 KT가 이겨서 아마 플레이오프를 가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올해 교체된 것도 부상 이슈였죠. 네, 거기다 이제 전부터 지적되었던 선발에서 이닝 소화력이 결국 발목을 잡았고, 뭐 그러니까 레이스랑 계속 비슷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정규 시즌 한정으로 표면상의 성적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결국은 어쨌든 LG 입장에서 더 긴 이닝을 확실히 이끌어주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이제 엘리는 그 와중에 뭐 부상으로 한번 그 한 좀 장기 이탈도 있었고 그때 이제 코에닌이 와가지고 그 부상 대체 6주 동안 활약을 했고 뭐 그렇게 해서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모습이 없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봤어야죠. 레이에스는 그 가을 야구에서 선발로 잘 던진 거지. 에르난데스는 선발로 잘 던진 게 아니잖아요. 불펜으로 잘했죠. 불펜 피처였으니까. 이미 정규 시즌에도 선발로 못 쓰겠다 싶어서 불펜으로 돌린 투수였고, 그러니까 시즌을 끌고 가려면 뭐 가을만 볼 거 아니잖아요. LG가 뭐 완전 전력이 강해서 무조건 1등할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확실한 선발 투수를 데려오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약간 정이랑 이런 좀 고생한 거에 대한 한국인의 정인가요? 그냥 보상 이런 걸로 해서 좀 재계약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 애매하게 지금 와서 교체를 해버리면 사실 완전히 실패한 꼴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치리노스 뽑아놨잖아요. 치리노스가 1선발을 할 거라 봤어. 여기 예상으로는. 근데 그거를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절대 아니죠 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엘리 뭐 솔직히 저도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닝 소화 같은 게 조금 이제 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투수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긴 했는데 근데도 결정에는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스펙이 떨어지는 투수는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 구정 지금 뭐 포심하고 이제 슬라이더하고 또 뭐든지 아마 커브. 예.
이 세 구종이 이제 MLB에서 좀 버틸만한 조합이긴 했거든요. 제 생각에서는. 그래서 이제 하이리그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구속이 떨어져도 아마 제 기억상으로 MLB에서 평균 구속 91.9마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면 뭐 풀타임 선발 뛴다고 했을 때 91마일 정도 떨어져도 솔직히 괜찮은 스펙이거든요. 왜냐면 포심이 괜찮아요. IVB 뽑히고 그다음에 뭐 릴리 좀 낮으면서 괜찮은 포심인데 이 친구의 가장 문제점은 로케이션이 안 돼요. 포심 로케이션이 중구난방이에요. 예, 중구난방이어가지고 이 스펙을 좀 활용을 하지가 못해요. 그런 측면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전을 좀 못 찾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유형은 다르지만 뭐 암스트로스 굉장히 높지만 알렉 감버나 뭐 라일리 톰슨 같은 경우 보면은 라일리 톰슨이 대표적인데 라일리 톰슨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투수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죽어도 상단으로 꽂긴 해요. 네, 그게 뭐 잠시만요. 나로우가 네. 되든 뭐가 하든 상단으로 꽂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엘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이 안 됐다는 거죠. KBO 타자들이 이제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그 존에 하이 존에 꽂히는 IBB 좋은 스펙의 패스트볼인데 그거를 잘 못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LG가 지금은 1위잖아요. 그렇죠. 고점을 노려볼 만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바꾸지 않았나 싶은데 대체 요인이 토로스트. 뭐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애매한데 애매한 감이 이따가 한번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엘리 같은 경우에 8월 2일에 이제 고별전을 삼성전에서 치르면서 6이닝 1실점 승리를 챙겼고 유종의 미를 거뒀죠. 그래도 뭐 이 선수가 빠진 기간 동안 분명 그 LG 선발 한 자리가 좀 심하게 빵꾸가 났던 건 맞아요. 누구였죠? 누구요? 대체 선발로 되게 많이 좀 기회 줬었던 선수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선수들이 뭐 코엔윈도 예상대로 좀 도움이 되지는 않았었고 그렇죠. 6월에 LG 성적이 좀 많이 박았었잖아요. 박았죠. 소위 말해서 네. 그때 솔직히 4경기 연속 터트린 엘리 탓도 좀 있긴 있어요. 그죠? 안 그랬으면 엘리가 좀 정상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면 지금 하나랑의 격차가 좀 많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맞아요. 좀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 트윈스 출신의 투수 엘리 에르난데스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저도 참 아쉬운 그런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사상 첫 와일드카드 업셋이라는 대기록의 중심이 되었던 KT 위즈의 장수 웨인, 총 7시즌 동안 활약했던 윌리엄 쿠에바스입니다. 좀 아쉽게 됐어요. 올해 KT 웨인들이 다 검증을 마친 자원들이었잖아요. 네. 뭐 로하스, 쿠에바스는 말할 필요도 없고 헤이수스도 물론 딱 한 해긴 하지만은 작년 키움에서 정말 훌륭한 에이스 투수 노릇을 했고 그래서 그 올해 초에 저희 외국인 리포트 방송할 때도 KT는 그럼 거의 말을 안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뭐 얘기할 게 없으니까. 뭐 얘기할 게 없죠. 네. 다만 이제 나이가 걸린다라고 했는데 네. 역시나 막상 네. 까고 보니까 나이가 걸린 걸 넘어가지고 크게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지금 2명이나 방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쿠에바스랑 로하스 둘 다 35살 시즌이었잖아요. 35세 시즌이었는데 이전에 장수 외국인들 퇴출될 때 나이 정도 생각해 보면 사실 교체를 좀 빨리 결단을 내렸어야 됐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관성으로 쭉 계약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좀 보여준 사례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이 팀의 어쨌든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 뭐 이 선수의 가을에서의 퍼포먼스랑 뭐 최장수 외국인이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굳이 교체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겠죠. 아무래도. 근데 작년부터 사실 이런 9위 하락의 신호는 이미 보여줬었고 좀 더 빠르게 교체 카드를 빼들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올해 이제 슬라이더를 기존에 좀 횡적인 무브먼트 많이 강조된 슬라이더를 던졌었다가 올해 이제 다시 바꿨거든요. 근데 이 슬라이더 망가지면서 좀 이 선수 특유의 그 커터도 좀 잘 말 안 듣고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좀 아쉽죠. 그래도 뭐 워낙 이 선수가 KT의 그런 팀 역사마다 함께한 선수였고 하다 보니까 뭐 21년도 타이브레이커 경기도 있었고 한국 시리즈 1차전도 있었고 뭐 23년도에 대체 선수로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무패 승률왕을 하지 않나 뭐 작년에 이제 와일드카드 업셋도 있었고 다 해줬어가지고 뭐 올해 못했다고 폄하할 수 있는 선수는 그쵸. 절대 아니고요. 네. 뭐 이제 대만 갔으니까 대만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선수의 고별 행사가 좀
조촐하게 진행이 됐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 경기를 갔는데 노리고 간 건 아니었는데 고별 행사를 봤는데 저는 당연히 그 LG 켈리 해준 것만큼은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조금 하고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네. 그건 좀 아쉽네. 뭐 워낙 낭만이 많잖아요 이 선수. 아 그렇죠. 낭만 그렇죠. 덩어리죠. 재계약을 안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어느 그건 구단이든.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네, 쿠에바스를 갖고 쿠에바스가 했던 활약을 생각을 하면은 다른 9개 구단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기회 너무 많이 줬어요 올해. 많이 줬죠. 네, 많이 줬고 좀 심하게 많이 줬어요. 많이 줬고 오죽 하면 이강철 감독님이 저기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제 네. 왜 우리 팀은 외인이 나올 때도 왜 더 불안하냐 막 이런 식으로 푸념을 하신 적도 있는데 그래도 뭐 그 반 시즌 기다렸으면 뭐 충분히 기다려준 것 같고 네. 그리고 작년 피디님 말씀처럼 작년 이미 경고등이 켜지긴 했어요. 확실히.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별 과정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좋게 떠나보낼 수 있지 않나. 내지는 그 작년 켈리 그 고별 행사 그때 잠실 했던 것 예. 정도는 저는 더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더 해줘야죠. 사실 더 해줘야죠. 쿠에바스는 팀의 상징이었는데. 팀의 상징이고 쿠에바스가 더 오래 있었고 네. 그리고 뭐 LG가 그런 걸 좀 잘해요. 팀의 네. 기여는 쿠에바스가 더 낫지 않나요? 훨씬 네, 많이 훨씬 훨씬 높지 많이 않나? 했죠. 네. 네. 타브 하나로 끝났죠. 네, 이거 사실. 좀 아쉽네요. 네. 근데 쿠에바스가 이미 고별 행사 한번 옛날에 한 적이 있잖아요. 옛날에 다쳐가지고 그래서 네, 한번 해가지고 그런- 두 번째 고별 행사라서 이게 머쓱하긴 했겠네요. 좀 네. 그랬나 싶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듭니다. 네. 90년생 투수가 지금 25년이니까 만 35세, 36세 시즌에 네. 9위가 죽는 거는 자연사예요. 자연사죠. 네, 자연사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고. 호상이에요. 네, 호상이죠 사실. 네. 호상이죠. 아니 네. 오래 했죠. 네. 네. 올해 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올해나 작년 들어가면서 KBO 리그에 이제 140 중후반 때 구속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져서 아 맞아요.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뭐 도미넌트한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못할 거라고 저도 예상은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구속도 구속이지만 피치 믹스로 이렇게 굉장히 잘 활용하는 투수잖아요. 로케이션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 희재님이 말씀하신 대로 슬라이더가 좀 망가진 게 컸어요. 제 생각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닝을 잘 못 끌어주지 않았는데 퀄리티가 좀 많이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로하스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정도 선수가 계속 이제 장소 외국인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팀에 기여를 해줬다라는 것만으로도 뭐 기다릴 여유는 충분했는데 너무 여유 있긴 했어요. KT 프런트가 그거는 지금- 인정합니다. 지금 가을이 전혀 네. 여유 있는 팀이 아닌데.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잘 보내주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좀 더 빨리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조금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패널 분들의 의견이었고요. 이번에도 KT 선수입니다. 지난 7월 3일 수원 키움전에서 정현우 선수를 상대로 홈런을 때리면서 타이론 우즈가 갖고 있던 외국인 타자 최다 홈런 신기록을 달성한 멜로아스 주니어인데요. 2024 시즌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좀 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선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5세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꺾일 때가 됐고 뭐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을 깰 거라고는 당연히 모두가 예상을 했지만 깨고 나서 바로 떠날 줄은 몰랐죠. 이 정도로 성적이 좀 처참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고 타격이 이게 팀에서 사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선수가 로하스고 그 외에 지금 이제 이레귤러로 나타나는 게 안현민인데 지금 팀이 무슨 안현민한테 트루먼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독방야구. 네 독방야구를 너무 오래 했었어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길게 봐준 거예요. 이게 사실 그 홈런 신기록 깨자마자 저는 바로 교체할 줄 알았는데 그 뒤로도 좀 많이 뭐 이제 하다 대타 대수비로 쓰면서 이제 좀 살려보려고 하다가 진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태까지 이제 활약 너무 감사했고 뭐 자랑스러운 MVP 출신이지만 올해는 진짜 로하스 타석 만들면 너무 심각했어요. 이 선수가 올해 바뀐 존에 대해서 특히 올해 바뀐 존에 대해서 적응을 전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고 특히 로우존 아예 그 감을 못 잡더라고요. 그리고 스윙 스피드도 배트 스피드도 많이 이제 늦어지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너무 부진한 그런 전반기를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좀 1년 사이에 너무 충격적으로 떨어져가지고요. 예. 아무리 올해가 그러니까. 투구 시즌이라고 해도 타율 출루율이 1할이 떨어졌어요. 이게 뭐지? 이게 로하스가 올해 딱 만 35세거든요. 그렇죠. 타자들이 보통 만 35세를 버티냐 못 버티냐에서 확 갈리는데 맞아요. 보통 잘 못 버티죠. 35세일 때. 그렇죠. 이게 확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작년엔 도미넌트 했잖아요. 작년까지는. 근데 그쵸. 재미는 했죠. 확실히 좀 충격적이긴 해서 이 정도 성적이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을 못해서 네. 아직 저의 뇌 속에는 그 타이브레이커가 남아 있는 아, 입장에서 네. 와우. 아 그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네. 그러니까. 아 그거 왜 얘기해요? 아 지금 SSG 팬 2명이나 있는데 그걸 왜 저거- 얘기해요? 저 저거-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저거 가서 봤단 말이에요.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그렇게 했어요? 있었어요. 아, 옆에 앉았던 친구가 이제 타팀 팬이었는데, 예. 걔 원래 막 경기 지거나면은 말도 안 되고 막 놀리고 막 그런 애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 야구 팬들끼리 놀리는 거, 타팀 팬들.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만큼은 저한테 한 마디도 못했어요. 그 친구가. 아마 그때 뭐라고 했다가는 그게 좀 제가 그치. 그때 앉았던 자리가 3루 저기 스카이존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뭔 일이 일어날 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범죄주의 몰라도. 사회에서는 안 되죠. 네, 사실 거기서. 전 직감했어요. 김광현 올라올 때부터 이거 터지겠구나. 아 맞아요. 근데 그 초구 딱 그 오재일 상대였나요? 초구 딱 바닥에 네. 반 거 보고 아이 네. 큰일 났다. 왜 갑자기 김광현 비트로 와? 아니 그냥 전 던지기 전에 그 올라올 때부터 그 뭐지? 어떤 한 레전드 투수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분이요? 예. 아, 예. 아이고, 예. 여기까지 하시죠. 답사는 아이고야. 여기까지만 하고. 네. 다음에 한번 진하게 얘기해 보시죠. 예. 네. 하여튼 저는 원준님만의 동의를 하는 게 35살 시즌이 딱 기점이라 보고요. 보통 이 정도 됐을 때 툴이 떨어지니까 보통 잘 버티는 선수들은 짬으로 버텨요. 그러니까 뭐 디시플린이나 아니면 어프로치 개선을 통해 가지고 왜냐면 그 정도 시즌이 쌓였으면은 그 감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버티거나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버티지 못하면 확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로하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툴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원래도 이제 한국 처음 왔을 때 툴이 굉장히 부각되는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툴이 뭐 나이를 먹어가면서 떨어지고 근데 어프로치가 그만큼 이제 뭔가 성숙해지지는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뭐 외국인 선수로서는 뭐 올 시즌 좀 아쉬운 활약을 보였다. 예, 고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6년 동안 WR 30.8 쌓았는데. 외인 네. 역대 심지어 6년이 생 6년도 아니잖아요. 그쵸. KT의 데이비스네요. 대체로 왔었으니까. 외인 역대 1등 아닌가요? 그 외인 멜로스 중에 네.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니퍼트랑 그거 옛날에 그 하나의 제이 데이비스. 제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마 제쳤을 거예요. 네. 음. 정말 대단한 타자죠. 대단한 타자고 아마 뭐 KBO 역사에 남을 외인이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나이 90년생 맞겠죠? 왜 이렇게 떨어지지? 난 왜 그거 진짜 왜 그래? 그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네. 진짜. 아, 그건 작년부터 못했어야죠. 방송 주제를 벗어나려 해. 아니 국적이 할 얘기 많은데. 무슨 말인지 아, 아는데. 그건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요새 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나이 뭐 요새가 아니라 사실 뭐 메이저에서는 이미 뭐 나이 속이면 뭐나 아니 아니 뭐 저희도 작년에 뭐 했잖아요. 작년에 소크라테스 속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예. 예. 동의합니다. 예. 다음 선수로 넘어가시죠. 네, 오늘 방송의 주제를 좀 더 한 번 더 제목 보시고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올 시즌 첫 방출 선수입니다. 롯데에서 4년 동안 활약한 찰리 반즈 선수입니다. 반지 볼 때마다 생각나는 그 투수가 과거 롯데에서 뛰다가 이제 메이저로 성공적인 복귀를 한 그 레일리. 아 레일리. 네. 예, 전 레일리의 길을 걷고 훌륭하게 본국으로 복귀하기를 바랬거든요. 네. 제가 롯데 팬이 아닌데도 그리고 커리어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뭐 던지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랬는데 올해 부상 여파인지는 몰라도 거의 모든 부분에서 급격한 추락을 보였습니다. 뭐 구속이며 뭐 커맨드면 다. 싹 다. 그래서 결국 일찍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롯데 개막전 선발이 이제 반지였거든요. 잠실 그때 경기.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 경기 개인적으로 갔는데 딱 봐도 이거 내가 하는 반지가 아닌 것 같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지없이 난타당해서 7실점인가 하고서 이제 강판됐는데 결국 뭐 계속 그런 모습만 부진한 모습 보이고 한두 경기 빼면은 다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다 나올 때만 난타하고 그래서 그러다 결국 이제 장기 이탈 부상이 확인되면서 미련 없이 이제 구단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직 30세 시즌이고 뭐
이전 뭐 통산 성적들을 봤을 때 이 선수가 분명히 그런 좌타자들한테 가지고 있는 매력점도 있잖아요. 복귀해가지고 아마 신시내티 마이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올해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 좀 그런 마이너 있으면 기회 정도는 받아볼 수 있을 만한 투수지 않을까 레일리처럼 하는 생각은 있고 뭐 키움전 2경기 호투한 거를 제외하면 사실 올 시즌 그거 제외 안 하고 봐도 끔찍한 성적이었는데 그것까지 좀 예외 케이스로 제외한다면 더 심각하긴 하죠. 좀 장수 외국인 선수의 길을 건나 싶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kg 정도 떨어졌네요. 구속이. 네. 예, 그러니까 트랙맨 감안하면 143.5에서 143.4인데 그 사직이 한 1kg 까이거든요. 네. 1kg에서 2kg 까이는데 그래서 이제 구속이 좀 그러니까 페스트볼이 이런 투수는 그래요. 페스트볼이 그러니까 버틸만 하면은 그 장점을 더 잘 드러낼 수가 있는데 페스트볼이 못 버티면은 그때부터 성적이 완전 무너져요. 이거는 네. 뭐 모든 리그에서 통용되는 얘기고 반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아슬아슬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올 시즌 구속이 떨어지면서 좀 그게 심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쉬어야죠. 예, 너무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긴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선수가 뭐 레일리처럼 이렇게 좀 MLB에서 뛰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찰리 반스 선수 얘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역시 롯데 선수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올 시즌 신규 외국인 선수인데요.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선발 5연승을 거두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터커 데이비슨 선수입니다. 올 시즌 10승에 자책점은 3점 중반대, WAR도 3.89를 기록하면서 뭐 기록상 클래식 스탯으로만 보면은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뒤에서 얘기하려 했어요. 이 방송 처음 기획할 때 이 선수가 교체 확정된 게 아니라 가지고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끌어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교체가 돼 버려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PD님 그 저희 시즌 그 신규 회인 방송 기억하세요? 이때 이 선수 평가 어떻게 했는지. 네. 그때 뭐 한마디로 하면은 모든 게 애매하다. 네. 그냥 육각형인데 조금 이제 다 작은 육각형. 작은 육각형. 네. 근데 이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정확히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즌 초에 제가 이 데이비슨 던지는 거 보면서 왜 잘하지? 생각보다 너무 왜 잘하지? 잘해가지고. 네. 네. 시즌 진짜 잘했잖아요. 그래서 아씨 틀렸다 이러면서 어떡한데? 근데 시즌 가면 갈수록 점점 못해지더니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결국 한 여름쯤 되니까 결국 저희가 처음 예상했던 대로 작은 육각형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애매해서 방출이 된 거죠. 뭐 못했다고는 절대 할 수 없고 뭐 방금 저기 호스님도 잘 말씀해주셨지만은 어쨌든 10승에 3점대 중반이면 뭐 사실 이게 국내 선수였으면은 상당히 훌륭한 성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지금 냉정히 말해서 롯데에서 지금 롯데 토종 선발 중에서 이종 찍어주는 투수도 없어요. 박세웅 그쵸? 찍으려고 하다가 이제 또 여름에 망가져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 이 데이비슨을 3선발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은 뭐 아쉽지 않은 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 웨인이랑 다 합쳐서. 근데 네, 그렇죠. 롯데가 지금 바라보는 곳이 워낙 또 높잖아요. 네. 또 거의 한 9년 만에 가을 야구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도박수를 제대로 하나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켈리는 근데 이제 켈리 얘기는 안 그러니까 했으니까 뭐 저는 켈리랑 네. 켈리 얘기 안 했구나. 네. 전 작년 켈리 방출한 LG랑 비슷한 상황으로 저는 지금 이번에 방출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켈리는 그냥 못해서 나간 건데 사실 좀 데이비스는 전혀 낙제점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그쵸.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좀 경기당 이제 거의 5.2이닝 먹으면서 이닝에 거의 한 개에 가까운 탈삼진, 뭐 WAR 3.9로서 이제 롯데 투수진 중에서 지금까지 누적이 이만큼 쌓인 선수가 없고 잘했죠. 아마 시즌 끝날 때까지 이거 넘는 선수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페이스 보면. 근데 투수로서 모든 툴이 좀 애매하다는 점엔 동의를 하지만 이게 또 어떤 결과로 작용할지 좀 너무 궁금한 교체이긴 해요. 현장이 교체하기 싫었다고 한 그 22년도 스파크맨 때랑은 또 많이 다르긴 한데 데이비슨은 너무 잘했으니까. 근데 6월부터 좀 물론 데이비슨이 이제 난타를 당하면서 신뢰를 많이 잃은 것도 사실이고 계속 5이닝만 던지고 구위도 회복을 이전 그 4월 5월 잘했던 구간에 비해서 구위가 많이 떨어진 것도 이제 회복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다 보니까 롯데가 올해 어지간히 좀 거의 한국 시리즈 목표를 삼고 이제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체를 보면서. 뒤에 얘기할 이제 벨라스케스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아무래도 데이비슨보다는 훨씬 더 확실한 에이스 실링의 선수니까 감보아와 함께 좀 어떤 모습을
그런 원투펀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근데 3-3월 때 잘했잖아요. 네, 잘했죠. 근데 네. 세 분은 비슷했어요. 제 기억상 3점대 중후반 FIP고 X50도 그 정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선수는 항상 애매했고 그 다음에 그 크보로 넘어가기 전에 더 애매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저에서는 이제 슬라이더로 좀 레퍼토리를 좀 이끌 수 있는 선수였는데 네. 딱 작년 정도에 슬라이더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더라고요. 슬라이더 드롭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드롭이 좀 나오면은 우타 상대로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플래트 뉴트럴한 구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슬라이더가 지금 헛스윙률이 20 초반 초중반대예요. 많이 낮죠. 예, 많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이 점이 좀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 스터프가 뭐 이닝당 한 개라고는 하지만 뭐 헛스윙률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스터프가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롯데 스카우트가 만약에 이제 가서 벨라스케스를 봤을 때 이 벨라스케스가 데이비슨보다 더 잘할 거라는 건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롯데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우승을 노리고 있는 그런 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간버로 성공을 맛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포스트 시즌을 생각을 한다면 1, 2선발로 이제 강력한 구위를 가진 그런 선발들이 나온다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르게 결정을 하지 않았나. 만약에 평년 시즌 뭐 4, 5 만약에 뭐 5, 6이 이렇게 했으면 저는 교체 안 했을 거 봐요. 그냥 뭐 시즌 이끄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사실. 크게 무리는 없는데 근데 외국인 치고는 좀 아쉽고 롯데는 위를 노리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교체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간보아 보고 딱 느낀 것 같아요 구단에서 맞아요. 이런 투수가 이제부터 확실히 더 통하는구나. 사실 데이비스랑 완전히 반대되는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간보아가.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좀 더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벨라스케스를 선택한 것도 있지 않을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단기전에서는 파멸적일 가능성이 높긴 했어요. 데이비슨이. 아, 그렇죠. 네, 안쪽으로 단기전에서 잘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전혀 생각이 어. 저는 안 듭니다. 음. 그래서 바꾼 것 같아요. 네, 뭐 시즌 끌고 간데 아마 잔류했었어도 비슷하게 그냥 뭐 3점대 후반 쭉 유지하면서 뭐 그 정도였어요. 약간 국밥, 야 국밥이라기보다 약간 고기가 좀 부족해서 좀 아쉬운 국밥 뭐 그런 활약을 해줄 텐데 지금 롯데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거죠. 바꿀만 하다가 이해는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롯데 투수 2명 선수들 알아봤고요. 다음은 저는 이 선수의 응원가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한 글자 한 글자씩 맞춰서 이제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응원가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아쉽게 이제 방출이 된 하나이글스의 에스테반 플로리얼 선수입니다. 응원가를 후임자가 또 뭐 그대로 이어가긴 그대로 했습니다만. 가죠. 네. 글자도 똑같아요. 네. 이 선수 데려올 때부터 터지면 완전 터지는데 망하면 완전 망할 거라고 했잖아요. 네. 컨택 이슈 때문에. 근데 뭔가 지금 결국 그 방출 당했을 때 성적 보면 좀 애매하게 갔어요. 네. 이도저도 아니게 네. 그냥 애매할 때 갔어요. 사실 네. 이게 초반에 너무 파멸적으로 못하다가 조금 올라온다 싶을 때 부상당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놔뒀으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해요.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팀들이 한번 찔러보지 않을까 웨이버에서 그 생각도 했거든요. 특히 KT가 데려갈 가능성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즌 배정대 선수가 너무 부진해가지고 예, 그렇죠. 근데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아예 KT도 신경 안 쓰고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쉽긴 한데 이 KT 선수의 입장에서. 몸 상태를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스티븐슨을 이따 얘기하겠지만 결국 선택을 하게 됐고 결국 웨이버 클레임이 없었죠. 플로리언한테. 만약에 근데 부상 없이 딱 지금 성적을 찍어줬다? 그랬으면 아마 바꾸려고 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시즌 초반에 이제 좀 이 선수가 끔찍했다가 상승 궤도에 올라올 때 하필 정혜영의 사고로 운 없게 좀 부상을 당한 케이스라 가지고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 웨이버 되고 나서 대전 어디 그 식당에서 혼자 그 홈업하고 있는 모습 찍혔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 뭔가 뒷모습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정형이 네. 나빴네. 네. 뭐 영입 당시부터 방금 원주님이 잘 말씀해주셨지만 저희 그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그 시즌 초 리포트 때도 뭐 아니면 또 도라 그랬어요 이 선수 보고서. 그런데 시즌 초에 보니까 이거 도도 아니고 사실 백도네 이렇게 보고 생각이 들다가 네. 확 올라왔죠. 그럼 갑자기 뭐가 됐어요. 뭐가 됐다가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부상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부상 직전에는 또 그냥 그저 그랬어요 사실 성적 보면 이게 바닥에 갔다가 갑자기 막 천다운을 치솟다가 그냥 그저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부상을 당한 거거든요. 뭐 결국은 어쨌든 교체를 당한 이상 이건 뭐 실패한 영입이 되었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부상 안 당했어도 교체 쪽으로 한번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가. 왜냐면은 하나 타선이 올해 이제 성적에 가려서 그렇지 별로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리그 한 8위권 정도로 저는 보는데 밑에 이제 키움이랑 SSG 있고. 네. 근데 그 타선의 무게감을 막 엄청 실어주는 모습은 정말 잠시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그래서 저는 부상 안 당했어도 교체를 한번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미 폰세 와이스가 저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활약하고 있는 이상 뭐 교체 카드가 2장이잖아요. 뭐 네. 한 장 과감하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툴이 맛없었어요. 네, 맞아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MLB 볼 때 생각하는 에스테반 플로리어는 망한 툴뽕의 대명사였거든요. 양키스 팬들 지금 뭐야 망한 유망주 봄이면 막 무슨 플로리얼 이렇게 이름 붙이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의 유망주라서 툴적인 면은 좀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타격에서는 그 툴을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뭐 타구 속도나 홈런 타구 속도 이런 거 보면은 괜찮았고 그다음에 뭐 어프로치 싹 그닥 뭐 나쁘진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파멸적이지는 않았잖아, 솔직히 말해. 예, 막 그 정도로 컨택도 궁금은 뭐 아니었어요. 컨택도 트리플 A에서 보여준 거 치고는 괜찮았고. 근데 저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수비가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이 정도 타격을 믿고 뭔가 맡기기에 좀 아쉬웠어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얼이 방출된 거는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싶고 사실 저는 이제 이거 플로리얼하고 리베라토 엄청나게 고민을 했잖아 하나가. 아, 예. 그렇죠. 저는 플로리얼 만약에 뭐 물론 구단은 리베라토를 선택할 거지만 그대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의 비슷한 선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지금 뭐 리베라토 잘하니까 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그런 결정이 된 것 같고 사실 외국인 선수 컷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제첩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얼 이제 타격 얘기했는데 수비도 좀 가끔 보면 뇌 빼고 수비하나 그런 경우가 간혹 네, 있었잖아요. 뇌뺀 수비 생각보다 많았어요. 네, 많았고 네. 레인지 선수가 자체 넓은 건 되게 많이 맞아요, 보여줬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네, 그건 맞는데 이게 외야에서 짧은 기간 동안 외야 수인데 실책을 5개나 했어요. 그러니까 뭐 5개라는 거는 뭐 그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걸 뇌뺀 수비들이 몇 개 더 있었고, 뇌뺀 주류도 있었죠. 네, 뇌주류도 있었고, 뇌주류도 뇌수비도 있었고, 예, 신초에는 참 보는 타팀 팬으로서는 좀 MS. 예, 보는 재미는 있었는데 그게 그 자팀 입장에서는 재밌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용기 용기 경쟁하는 재밌으면 팀인데 안 재밌으면 안 네, 되죠. 네. 그래서 뭐 교체 될 만했고, 그래서 잘 하필 또 리베라토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거의 뭐 뒤에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 리베라토인데 그래서 떠날 만했다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한화라서 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팀들이 외국인을 중견수로 안 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일단 원래가 중견수를 그렇죠. 한화는 중견수가 반드시 필요해서 중견수를 찾다 보니까 긁어본 게 플로리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됐고 대체로 긁은 리베라토가 너무 터져서 결국 짐 싸지 않았나. 근데 사실 한화 올해 타격 용병한테 그 거는 기대가 정말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오든 간에 올해 한화에 오는 용병 타자는 어깨가 정말 무거웠습니다. 왜냐면 일단 중견수 수비 잘 봐야 돼. 근데 우리 타선 약하니까 너 타격도 잘해야 돼. 네. 그러니까 중견수라는 포지션 자체가 그 외야수 중에서는 가장 이제 수비에 좀 뭐랄까 좀 방점이 좀 찍힌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와중에 타격도 잘해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좀 누굴 데리고 오든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그 외국인 리포트 방송할 때도 결코 쉽지 않다. 한화가 요구하는 그 중견수 보면서 타격, 그 중견수 보면서 중심 타선 맞고 달라는 이게 정말 쉽지 않고, 그래서 도박을 던진 게 플로리얼이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사실 좀 성공 가능성이 낮은 도박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펑 터진 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펑 터지지 않았지. 펑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 그냥 아쉽다. 그러면 좀 네. 말을 좀 순화해가지고 좀 아쉽다. 네. 그 정도로 할까요? 그것 때문에 더 재취업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중간에 대체로 잠시
그냥 때우는 선수로 올 수는 있어도 아예 시즌 전에 영입한 선수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네. 네, 하나이글스의 플로리얼 선수에 대해서 되게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키움 히어로즈 출신 선수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키움은 좀 특이하게 시즌 초에 용병 타자 2명을 썼잖아요. 외국인 타자. 네. 네, 그래서 혼자서 좀 힘들게 버텼던 마운드 위에 케니 로젠버그 선수였는데 좋은 피칭 내용을 보였습니다만 부상을 입으면서 결국 방출이 됐고 그리고 역시 부상으로 인한 부진으로 초라한 성적을 남긴 채 팀을 떠난 야시엘 푸이그까지 2명의 선수가 이제 방출이 됐는데 2명의 선수 얘기를 좀 묶어서 해보면 좋을 것 여기 같습니다. 짧게 하고 가시죠. 네. 키움 올해 외국인 몇 명 쓰는지 아십니까? 7명 아니에요? 7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돈 아끼려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그렇죠. 돈 아끼려고 하다가 돈을 더 썼어요 지금. 네, 맞아요. 예, 뭐 요즘에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진짜. 아니 그냥 헤이수스 후라도 둘 중 하나라도 안 쳤어도 이것도 훨씬 나았을 텐데 돈도 덜 쓰고. 당연하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정현우를 너무 믿었어요. 예, 맞아요. 정현우를 1년 차 때 이거 말이 안 되죠. 1년 차 때 플로테를 돌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시즌 구상을 하는 거는 그거는 방만이에요. 운영 방만이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타선 로젠버그 얘기를 하면은 로젠버그는 잘 버텨줬어요. 네, 로젠버그 맞아요. 괜찮았어요, 사실. 괜찮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었어요. 장기 부상만 아니었으면 저는 시즌 완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정말 아쉬울 따름이죠. 그러니까 그랬던 것보다 9위가 되게 음. 괜찮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약간 네. 그때 저희 그때 방송 때는 약간 데이비슨이랑 로젠버그랑 도메그를 묶여가지고 그냥 똥벌 자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었지. 네 로젠버그가 훨씬 나았죠 결국은. 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키움의 그 형편 수비를 끼고도 인플레이 타고 억제를 정말 잘했어요. 삼진율 K9 9가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선발 역할을 했죠. 부상 그 이탈 직전까지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키움 입장에서는 이제 대체회인이 아니라 이제 로젠버그 다쳤을 때 부상 대체회인을 이제 영입을 했잖아요. 그게 웰스였나요? 네, 그렇죠. 웰스도 득점을 괜찮았어요.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기다리려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부상이 6주를 넘어서 2달, 3달 얘기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키움 입장에서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이럴 거면 사실 후라도는 좀 몸값이 높다 치더라도 로젠버그를 이렇게 헤이수스를 데려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전 방송에서 나왔을 때 왜 그냥 보루권을 풀었냐 차라리 트레이드라도 해라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트레이드도 해보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했대요. 네.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돈 아끼려고 풀었다는데 한심한 거죠. 진짜 대단한 거다. 진짜 한심한 거예요 이거는. 뭐 다음에 얘기할 네. 푸이그도 이제 사실 이해 안 되는 영입이긴 했죠. 굳이 이제 다 긁어본 선수 더 늙어서 데려오는 거는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경우잖아요. 리빌딩 팀으로서 푸이그를 데려오는 거는 저는 괜찮다 봤어요. 왜냐하면 이 푸이그라는 선수가 이제 마지막 키움의 코리안 시리즈 갔을 때 있는 선수 아니에요.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성적을 기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푸이그를 데려오는 것 자체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용타를 하면서 푸이그를 데려온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요행이에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좀 구단을 좀 이상하게 운영을 해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고점을 땡기려고 했으면 푸이그를 데려왔으면 안 됐었고, 그러니까 선발진 보호하면서 리빌딩을 한다고 했으면 이용타를 하면 안 됐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아쉬웠다고 보고, 푸이그는 말할 것도 없이 툴이 다 사라진 상태로 갔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잘할 거라는 예상은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웨인 리뷰 때는 아마 없었을 건데 있었나요? 없지 않았나요? 없었어요. 네. 없었을 건데 그때도 푸이그에 대해서 말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모두가 다 에이징 커브 네. 우려를 했죠. 이 선수가 스킬이 좋고 기술이 있어서 막 야구를 하는 타입이 아니라 온전히 툴로서 그냥 몸으로 하는 사람, 몸으로 야구하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은 저희가 다 알다시피 빠르게 꺾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빨리 꺾였죠 뭐. 차라리 카디나스를 기대를 했지 푸이그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망했죠. 이거밖에 더 할 얘기 없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툴갈 긁을 거면 차라리 키움이 플로리얼 영입해서 한번 시즌 끝까지 어떻게 되든 써보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미 다 끝난 푸이기를 쓰는 것보다. 돈이 아까웠던 거야. $100만 네, 돈이 아까웠던 거야. 그냥 후라도를 남기고 데드라인 때 트레이드했으면 엄청 받았어요. 제 생각은 그래. 근데 안 했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냥 좀
이상하게 해요. 그냥 이상해. 솔직히 예. 카디나스도 지금 교체 카드가 없어서 교체 못한 거지. 그쵸. 다른 팀과 근데 지금 있었으면 바로 갔죠. 맞아요. 참 제가 이 호스트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하지만 참 희한하게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하더라도 결국 끝은 키움을 욕하는 방송으로 좀 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키움의 이 좋지 않은 그런 팀 운영으로 마무리가 또 근데 됐고요. 올해 보여주는 어쩔 모습은 수가 없어요. 뭐 네. 심각하잖아요. 최근에 뭐- 사고도 하나 터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방송 듣는 키움 팬분들도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키움 팬들 보면은 참 올해는 키움 욕하는 맛으로 야구를 좀 보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방출된 선수들 또 살펴봤고요. 빈자리에는 또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유입이 됐는데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한 명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삼성 라이온스의 레이에스 선수로 대체로 들어온 가라비토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시죠. 원주님이 스카우팅 리포트 작성해 주셨죠? 네, 제가 썼었죠. 그러니까 텍사스 때 가끔 봤어요. 근데 그때 느낀 거는 그냥 뭐 딱히 장점이 없는데 그냥 진짜 땜빵치로 올라왔구나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워낙 많아서 40인에 있었는데도 시즌 초반에 잠깐 그 부상 그레이가 부상 빠져서 잠깐 올라왔다가 네. 이거 견제가 안 나오다가 싶으니까 마이너 내렸는데 마이너에서도 못하니까 그냥 본인도 더 이상 메이저 안 되겠다 싶어서 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KBO에서는 스펙이 좋아요. 포심도 일단 KBO에서 빠른 편이고, 그러니까 변화구도 일단 커브는 원래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던지는 거 보니까 커브 좋더라고요. 지금 슬라이더가 지금 메이저에 있을 때는 아예 커터식으로 던졌는데 요즘은 좀 섞어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슬쩍 봤는데 슬라이더를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커터를 다시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구속 편차가 많이 나가지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근데 올 때도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라팍으로 가는데 이번 시즌 홈런을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마이너에서. 이게 버틸 수가 있나 싶다가도 이번 시즌에 싱커를 또 많이 던지니까 이러면 또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괜찮은 쪽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홈런도 일단 별로 안 맞고 있고 일단은 네. 네, 일단은 뭐 제구는 그렇게 불안하긴 한데 막 게임을 터트릴 정도는 아직은 또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8월 3일에 LG전의 8분의 경기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보기 힘들었어요. 날마다 주사위 던지는 타입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커맨드가. 네. 근데 지금 가을 야구 경쟁을 이어나게 하기 위해서 삼성이 한 경기 한 경기가 되게 소중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피지인가 싶으면서도 좀 이게 그래도 싱커 활용을 할 줄 아는 투수라서 그나마 라팍에서 괜찮을란가 싶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대체로 올 선수 중에서는 최상급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대체라고 생각했을 때. 만 시즌 전에 데려왔으면 좀 애매하다 했을 수도 있는데 시즌 중간에 중요합니다. 40일 로스터 있는 선수 잘 못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좋은 투수가 왔어요. 일단은 데려올 수 있는 삼성에서. 근데 원래 95, 96마일 이렇게 팡팡 던지는 투수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KBO에서는 팡팡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오버페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당연히 지금 성적이 유지될 거라는 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냥 3년대 초중반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포심이 좀 더 나오니까 KBO 타자들이 좀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근데 일관성은 뭐 아예 없는 투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네. 뭐 컨트롤 일관성이 좋은 선수는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레이스보단 나아요. 네. 네. 레이스보단 나올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금 몇 경기 안 나왔잖아요. 애초에 대체로 왔으니까. 그쵸. 상대한 팀들 보면은 SSC랑 하나를 3번이나 만났어요. 그거는 좀 아이고. 그리고 방금 8월 경기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 LG전이었잖아요. 네. 지금 올해 타선이 제일 좋은, 팀 타선이 제일 좋은. 특히 이제 디시플린이라든가 뭐 그런 선구 쪽에서 진짜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LG 타선인데, 그러니까 강팀 타선 만나면은 전형적으로 박살나고 약팀 타선 상대로 털어먹어 지금 생긴 게 지금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직까지는 이제 1점대 평균 자책점인데. 그러면 달리 이거 보면 설령 삼성이 가을을 가더라도 정말 타선이 조금 강팀을 이제 가을 야구에서 만나면은 이거는 좋은 성적을 장담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심지어 녹음일 기준 오늘 또 이제 타선 약한 KT 만나거든요. 네. 좀 타선 약한 팀들만 좀 위주로 만나고 있긴 해요. 운이 좋네요. 네. 그 뭐 좀 보니까 그 6경기 나왔네요. 6경기 나왔는데 타선 강한 팀 만난 게 딱 LG 딱 한 번밖에 없네요. 바로 직전 경기. 그거 말고 뭐 다 뭐 두산, 한화, SSG 뭐. 보통 우한 그 외국인 투수 시험대가 LG예요.
LG이 뛰어난 좌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뛰어난 좌타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걔네들 디시플린이 다 좋아요. 그냥 너무 갑갑해 솔직히 LG 상대하다 보면.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딱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3점대 초중반 보는 거고. 자, 그리고 구속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선수가 평소에 원래 93, 94 왔다 갔다 하는 선수인데 마일 기준으로 하면 근데 그거보단 좀 더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거 떨어지면 좀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위험할 수 선수가 있지 이번 시즌 성적이 마이너스 이제 박살났거든요. 게다가 그랬었죠. 홈런도 엄청 많이 맞았는데 특히 좌타자 상대로 위험해요 아직은. 그래서 네, 삼성 라이온스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가라비토 선수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뭐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향후에 조금 더 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LG 트윈스 에르난데스 선수의 대체 외국인 선수입니다. 앤더스 토러스트 선수인데요. 이 선수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근데 플롭 봤는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데드존을 아니 근데 맞긴 해요. 근데 뭐 어느 정도 뭐 뭔가 있긴 있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얘가 좀 고점을 노려야 되잖아요. LG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고점을 노릴 만한 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썰로는 포레스트 휘틀리나 칼로스 에르난데스 이 둘이 돌았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둘 다 고점이 확실한 선수거든요. 뭐 멘타 이런 거, 멘타 애식 이런 거 다 제치고. 예. 칼로스 에르난데스는 저도 봤는데 이 선수 보면은 패스트볼 자체는 메이저에서 60이에요. 예, 60인데 예, 너무 변화구나 로케이션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털리는 케이스라서. 캔자스시티 개발하는 거죠? 맞아요. 옛날에. 캔자스시티에서 지금 올해 필라델피아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또 방출됐을 거야 아마. 음. 근데 이게 좀 많이 아쉬워요.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이제 포심이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포심이 토러스트. IBB 15고 그다음에 HB가 9인데 이게 솔직히 팔각도가 얼마냐? 팔각도가 지금 안 나와 있는 47이요. 47도면 솔직히 대대전 아닌가요? 아 이거 감히 이렇게 얘기해도 대대전에 이거 완벽히 들어오지 않나요? 그 맛있는 150 치기 좋은 맛있는 150 던지는 그런 똥꼬리잖아요,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좀 불안한 게 KBO 리그 타자들이 구속 대처는 잘 안 되는데 이 무브먼트가 이쪽에 들어오면은 그래도 그건 잘 쳐요. 네. 네, 그래도 그건 잘 치기 때문에 이 점이 좀 걸리고요. 뭐 다른 요소들 뭐 회전수나 기본적인 뭐 93.7마일을 평균을 던지는데 2,100 정도면 좀 그렇죠. 네, 좀 많이 안 물론 좋은 거죠. 네. KBO 공인구 잡고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KBO 공인구 잡고 나서 회전수 확 오른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고, 근데 익스텐션도 좀 구리고 포심으로 좀 뭔가 밸류를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절대 아닌 것 같아요. KBO 타자들에게 좀 포심은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고요. 컷 활용을 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커터의 그런 커맨드 자체가 안 좋은 편이 절대 아니라서 맞아, 그거는 일관성 있게 괜찮아. 던질 수 있는 선수라 가지고 좀 어떻게 LG에서 좀 이거를 고쳐서 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 것 같긴 해요. 지금 당장 이 상태의 포심으로는 좀 많이 위험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싱코 그러니까 싱코도 안 좋아. IBB 12.7에 HB 12.3이면 이 친구 거의 패디급인데. 예? 약간 그러니까 그 예, 패디 예. 그 좋은 뜻인가요? 나쁜 아니 뜻이? 나쁜 뜻이죠. 나쁜 예. 뜻의 팬이죠. 뭐 아직 데뷔전을 하진 못했지만 감히 얘기하면 그 옛날에 기아의 그 재작년에 뛰었던 그 아도니스 메디나? 메디나. 그 메디나는 좀 그래도 달라요. 메디나 냄새가 좀 나요. 메디나 냄새가 난다. 메디나는 애식이 애식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망한 거고. 근데 핵심은 뭐 너무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지만 핵심은 저는 피처빌리티라고 보긴 해요. 이 선수 피처빌리티도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피처빌리티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1구정이 있어요. 체인지업. 네. 체인지업 좋은데요, 그냥. 네. 85마일이고 플로 보니까 이거 그 마이너리그 경기를 보지 못했지만 섞어 던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체인지업이랑 뭐 킥체인지류 아니면 스플릿 체인지업 그류를 좀 섞어 던진 것 같은데 그래서 85마일 정도에 이 정도 떨어뜨리면 괜찮아요. 맞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고 로케이션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키는 이 체인지업을 달렸고 LG는 이걸 봤을 거예요. 네, 좌타자 상대로서 이 체인지업이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암사이드 변화구가 이 포심을 가려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배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픽이긴 하죠. 이렇게 피처빌리티로 뭔가 1을 내려면 그래도 저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포션 가져가지 않았나 와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에 포션 저렇게 있는데 성공한 유형이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안 저 나요. 딱히 기억이 네.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체인지업도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게 패스트볼인데 맞아요. 포심 싱커가 둘 다 이래버리면 체인지업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컨트롤 자체는 좋아요. 이 맞아요. 선수가. 그러니까 팬그래프가 다른 데서 리포트 찾기가 힘든데 팬그래프에서 준 리포트는 60점이거든요. 그리고 뭐 볼넷 비율 이런 것도 확실히 좋고. 근데 굳이 잠실에서 이런 투수를 라고 싶긴 해요. 정말 뭐 제구력이 얼마나 좋을지가 그나마 관건인 것 같긴 한데 아깝죠. 사실 그렇죠. 자 롯데가 벨라스케스 데려온 거 보면 아, 그런 그거 벨라스케스 뭐 간거 하나 좀 비교해 아까워. 보면 그렇죠. 조금 좀 많이 아쉬운 애매하죠. 게 있긴 LG가 하죠. 이닝 먹어줄 투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근데 페스티벌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나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에서 평균 150일 페스티벌 일관성 있게 던질 수 있는 거는 또 그래도 어떻게 장점으로 그렇죠.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공인구 잡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네. 맞아요. 공인구 잡고 막 갑자기 2,300, 2,400 찍으면서 포심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그러면 성공이고 공인구 잡았는데 뭐 코러빈이나 에다몰러처럼 안 오르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그렇죠. 안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좀 많이 위험할 것 같아요. 근데 컨트롤은 좋아요. 컨트롤 커맨드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게 뭐 포심 아까 체인지업 얘기 뭐 포심 체인지업 얘기를 해줬는데 제 생각에는 체인지업의 밸류는 포심의 위력보다는 포심의 로케이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심 로케이션 잘 박는 친구고 체인지업 로케이션도 잘 박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지만 포심이 관건이다라고 저는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첫 경기에 그냥 일단 냅다 그냥 네. 조단에 때려 박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지는 진짜 까보기 전까지는 진짜 까보기 전까지는 모르지. 모르지만 일단 예상으로는 좀 아쉬울 것 같다. 뭐 이 뭐, 정도. 생각보다 한 두 경기 보면 견적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 아, 같아요. 맞아요. 이 선수는. 네 맞아요. 네, LG 트윈스의 새 외국인 투수입니다. 도러스트 선수가 아직은 뭐 데뷔전을 치르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첫 경기를 치른 이후에 좀 더 판단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시간 관계상 같은 팀 선수들은 한 번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외국인 투수부터인데요. KT의 새 외국인 투수는 패트릭 머피 선수, 그리고 로하스 선수 대신에 들어온 KT의 타자입니다. 앤드류 스티븐슨 선수인데요. 두 선수 좀 소개해 주시죠. 팔스윙 특이하더라고요. 진짜. 네. 슉슉. 음. 근데 구속은 또 뿡뿡 나오고. 그 토러스트랑은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좀 MLB 수준에 못 미치는 게 토러스트잖아요. 솔직히 포심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쵸. 이 친구는. 근데 패트릭 머피는 전체적으로 좀 살짝씩 모자라서 좀 밀린 느낌이라서. 일단 확실한 건 페스티벌하고 슬라이더 콤보는 저는 KBO에서는 충분히 위력 발휘할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KBO에서 이제 구속으로 압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페스티벌 스펙이 막 아까 트러스트 얘기할 때 이제 그 정도만 아니면 솔직히 돼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포심 투심 비율 조정하면서 가져가긴 하는데 KBO에서 뭐 되면 좋지만 네. 사실 싱커가 잘 먹히는 리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쵸. 타자들한테 잘 먹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공인구 쪽으로. 예. 음. 그렇기 때문에 뭐 포심 해도 될 것 같고 포심 좀 늘려도 될 것 같고 KBO에서 뭐 나름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암사이드 쪽 변화가 없네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대손 타자 상대할 때 핸디캡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뭐 무난해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슬라이더가 좀 스플릿 잘 안 타는 유형이라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포심 투심 비율 조정하면서 던질 수 있는 것도 헤이스스랑 좀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그 서피치도 되게 애매하다는 것도 헤이스스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도 비슷하고 팔만 다른데요. 좌완 두완. 맞아요. 그래서 진짜 성적까지 비슷하면 좀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대체 외국인이 맞아요. 예, 중반에 데려온 거라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페스티벌 슬라이더 그 투피시 조합 자체는 이걸로도 메이저리그 불펜을 그래도 뚫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KBO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정도라고는 생각을 하고 첫 경기 이제 2이닝 던지면서 평균 153 나오길래 이거를 조금 기대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첫 경기였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150에서 151 정도 평균. 이 정도만 꾸준히 찍어줘도 그래도 어떻게든 통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전에 벤자민도 그랬고 지금의 헤이수스도 그랬고
지금의 이 패트릭 머피도 그렇고 뭔가 지금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모두 외국인 선수를 맞아요. 기대하고 데려오는 거는 폰스 앤더슨 정도 그렇죠. 급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정도 스타일을 아직 시도를 안 해보는 건지 진짜 못 찾아서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다 고만고만한 애들을 자꾸 나쁜 선수들이 아닌데 자꾸 고만고만하게 데려와요. 그걸 하려면 리스크를 동반해야 돼요. 아, 그것도 맞아요. 폰스에 부상 없었으면 안 왔지. 맞죠. 여기. 네. 그래서 드류 앤더슨도 마찬가지로 그 뭐야 일본에서 안 좋았죠. 그 멘탈 이슈 아니면 여기 안 왔어요. 멘탈 이슈죠. 음. 앤더슨.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리스크를 좀 극단적으로 회피하는 성향 같아요. 스티븐슨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네, 딱 스티븐슨 그냥 견적 나오는 예. 견적 나올 것 같아. 그냥 3할 15홈런 뭐 그 정도? 예. 뭐 둘 다 워싱턴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게 머피랑 스티븐슨이랑 지금 4번 이적하는 동안 계속 같은 팀에서 뛰고 진짜요? 있다고요. 예, 이 선수들의 이야. 커리어가 워싱턴, 미네소타, 니오넴 그리고 KT까지 일본까지 다 같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요. 아무튼 이 스티븐슨 선수도 이전 네츠 마이너에 있을 때부터 계속 봤었어요. 그래서 홈런 파워보다는 당연히 개피터에 가까운 유형이고 이 선수는 원래는 완전 극독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 마이너를 안 봤어가지고 이 선수의 그걸 몰랐는데 2, 3 시즌부터는 그래도 홈런도 꽤 많이 때려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파워는 붙어 있는 상태다 이전보다는. 그래서 분명히 제 편견이었던 것 같고 독딱이라는 거는 컨택 히터라기에는 사실 좀 타격 폼이 좀 많이 불안정하긴 합니다. 그래서 컬러 좀 웃기던데. 웃기던데. 이게 무슨 타격 폼인가 싶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이 선수가 헛스윙이나 좀 삼진이 꽤나 많은 편이에요. 고타율을 유지할 수는 있을지언정 뭐 삼진 리스크가 없진 않다. 그래도 수비는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이제 플러스급에 스피드도 원래 플러스급이었으니까 원래도 계속 대주자 대수비 요원으로는 제4 외야수로서 이제 메이저리그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었으니까 KBO에서는 충분히 좋은 그런 툴을 발휘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리드오프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가 딱 리드오프에서 출루 잘해주고 이제 좀 KT 안 그래도 돌도 못하고 스피드도 없는 팀인데 이런 거에서 좀 이제 활기를 좀 불어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센터 보는 케이브 정도? 센터 보는 케이브 정도. 네 맞아 정확히 그 정도 기대할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스펙이고 근데 케이브보다 좀 스펙은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거 감안해도 그 정도는 뭐 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KT가 되게 리스크를 회피하는 성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KB에서 잘 통한 선수들을 데려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전략도 나쁘지 않을 수 있죠. 농담 좀 보태면은 KT 그 국제 스카우트 팀이 할 일이 그 많지 않았잖아요. 가 물론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일은 열심히 하시겠지. 리스트업 계속 하고 계셨겠지. 근데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죠. 많은 얘기지만 그치. 좋은 거지, 좋은 거죠. 좋은 좋은 거죠. 거죠. 좋은 한 번 잘 뽑아오면 뭐 그쵸. 예.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KT의 새 외국인 선수들 패트릭 머피와 앤드류 스티븐슨 선수도 살펴봤고요. 다음은 롯데 두 선수들입니다. 둘 다 이제 투수죠. 네, 알렉 감보아 선수와 빈스 벨라스케스 선수인데요. 두 투수들은 어떤 투수들인지 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똑같죠 거의 둘. 좌완 우완 차이만 있는 거지. 둘 다 포심 하나로 때려박기. 포심. 암슬로 좀 다른 거 정도. 암슬롯이 좀 예. 다르죠. 그래서 감보아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좌완이 이런 페스티벌 던진 적은 없었어요. 단연컨대 말하는데 평균 구속이나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이런. 네, 그래. 이 정도 생각 안 평소에서 나요, 예. 네 없어요. 김광현 선수나 이런 선수도 이 정도로 못 던졌고요. 한창 좌완 파이어볼로 했을 때. 근데 볼레를 또 안 주니까 못 쳐요 그냥. 포심만 박는데도. 지금 못 쳐요. 네. 그럼 뭐 하이존에 그냥 패스볼 때려 네. 박아요. 그럼 박는데 못 쳐. 그럼 더 때려 박아야지. 그러니까 그 좌완우완 안 가려. 좌타우타 안 가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첫 경기 빼면 아마 1점 될 거예요. 첫 경기에는 좀 네, 웃음을 네. 줬었고 인사 네. 인사. 근데 뭐 그거는 그냥 첫 경기니까 첫 경기 이슈였고. 사고고. 대박 났죠. 그렇죠. 이 친구 회전수 한 200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200 정도? 역시 KBO 공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는 선수들은 천국이에요, 사실. 천국이기 때문에. 뭐 라일리 톰슨도 사실 마이너 성적 안 좋았잖아요. 네. 마이너 성적 안 좋았고 더블A 있어가지고 얘 왜 들었냐 이런 소리 있었는데. 근데 근거는 없지만 극하이 암슬롯이잖아요, 둘 다. 라일리 톰슨이나 이제 감보아나. 그쵸. KBO 공인구가 그거에 좀 릴리즈 좀 맞지 않나라는 추측도 해보고요.
뭐 지금 별 얘기할 게 없는 게 왜냐면 치지 못할 공을 치지 못할 포심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뭐 피저빌리티 필요 없어요 저 정도 하면은 너무 사실, 도미넌트한 평균은 보여주고 있어서 194로 던지고 있는데 사실 MLB에서 지금 KBO MLB로 비유를 하면 평균 99마일을 저렇게 때려박고 있는데 그렇게 뭐 성적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되게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FIP 지금 뭐 2점대 중반인데 그렇죠. 뭐 할 말이 있나 싶은. 아 근데 진짜 잘 뽑았어요. 네. 진짜 이게 요즘 공인구 문제 때문에 KBO에서 그거를 감안하는 게 중요한데 뭐 저희는 모르겠지만 롯데 스카우트가 잘 판단을 했겠죠. 네. 물론 좀 네, 말씀. MLB에서도 그러니까 거의 평균에 근접한 그런 포심러가 이제 KBO 왔을 때 위력이 좀 많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선수들이 많아질 거라서 이게 좀 다음 시즌에도 어떻게 리그 전반적으로 좀 작용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아 근데 빈스는 60이잖아요. 포심. 그러네요. 물론 지금은 지금 평가로 55, 달라졌겠죠. 55, 60 정도는 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수술 받았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바로 벨라스케스 네, 빈스 얘기하실까요? 얘기하죠. 필리스에서 유명했죠 이 선수. 레전드죠. 필리스 레전드죠. 그렇죠. 뭐 외야에서 보살하고 중간에 나와서 네. 재밌는 선수였어요. 얘기할 게 많긴 한데 일단 얘기하죠. 예. 앞에 그냥 간보아 그냥 오른손 버전이에요. 팔 암슬롯만 다르지. 페스트볼 원툴, 페스트볼. 그러니까 간보아 되니까 데려온 거죠. 이런 투수 통한다 지금 올해 네. 특히. 근데 구속이 조금 떨어지긴 내려왔긴 했는데 했어요.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면 아직 괜찮죠? 그렇죠. 괜찮죠. 그냥 92.5만이 나와도 사실 55 찍혀요 MLB 스케일에서. 네 맞아요. 지금 트리플 A에서 올 시즌 이제 이 선수가 9이닝당 10.47개 잡았어요 삼진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았나 봤더니 브레이킹볼보다 포시머 스윙률이 더 높아서 이제 거의 맞아요. 33%더라고요. 원래 그런 선수. 원래 이런 선수인데 올해 좀 유달리 좀 이런 경향이 있었고 탄축군도 당연히 하이존으로 잘 형성해서 던지고 여러모로 우한 간보아 딱 이렇게 한 줄 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컨더리가 슬라이더라는 점도 공통점이고. 네, 필리스 시절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때는 IBB 19를 리그 평균보다 1마일 위로 던졌으니까 엄청났죠. 네. 엄청나는데 일단은 암슬롯 비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IVB를 던지니까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구속 대비 좋은 투수는 맞는 것 같고 지금도 MLB 레벨에서는 경쟁력 있는 포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포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슬라이더도 사실 이미지가 사실 포심 느린 포심 더 느린 포심이어서 그렇지 슬라이더도 괜찮아졌어요. 슬라이더 괜찮아졌고 미약하게나마 근데 저는 이 선수의 항상 문제점은 로케이션이었어요. 로케이션이 네. 랜덤이에요, 랜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컨트롤은 그래도 돼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불안 요소가 유일한 불안 요소는 컨트롤인데 네. 컨트롤이 되긴 되는데 존안에서 랜덤으로 막 발사를 해요. 그래서 뭐 하이존에 넣다가 로우존에 넣다가 갑자기 뭐 가운데 넣었다가 그러면 이제 막 홈런 2개 맞고 막 4이닝 6K 하다가 홈런 막 3개 맞고 막 그런 투수였거든요. 그런 투수인데 근데 이게 사실 어느 로케이스로 던졌을 때 존을 못 찾는 선수는 아니니까 KBO 타자들이 이 정도 포심에 대응이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컨트롤이 잘 된다면 KBO 타자들이 진짜 치기 힘든 포심은 맞아요.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경기 때 보니까 평균 94마일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역시 토미존 그 그쵸. 첫 해였었죠. 첫 해기 때문에. 첫 해 복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슬슬 구속 올라올 때 됐죠. 저는 뭐 만약에 케이브타들이 첫 경기 나와가지고 막 중구난방으로 포심 뽑는데 막 헛스윙 막 나오고 그러면 초대박이고 네. 간보보다 더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좀 애로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슬라이더가 좀 좋아졌긴 했는데 여전히 패스트볼 투수예요. 이 투수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첫 경기 한번 보고 저는 대박의 느낌이 오지만 첫 경기 한번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네, 롯데자이언츠의 알렉 간보아 그리고 빈스 벨라스케스 선수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하나이글스의 루이스 리베라토 선수입니다. 잘하니까 짧게 하고 넘어가시죠. 네,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상대체로 와서 이 정도 하는 것도 사실 초대박이죠. 그렇죠. 초대박이죠. 그러니까 플로리어를 그냥 과감히 교체해버렸죠. 뭐 수비 조금 플로리어이 조금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레인지만 따졌을 때는. 네, 근데 플로리에 뭐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 정도 쳐주는데. BQ 빼고 레인지로만 그렇죠. 보면 약간 플로리어보다 아쉬운 거지. 네. 리베라토도 충분히 괜찮은 수비를 하고 있고 뭐
근데 지금 워낙 하나 타선에서 정확도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리베라토마저 없었으면 너무 타선이 안 굴러갔을 것 같긴 해요. 플로리얼도 팀 타선의 정확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타자는 전혀 아니니까. 예. 그래서 빠르게 버린 이 결단이 좋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쨌든 지금까지 31경기에서 3할 8푼의 고타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그 리베라토인데 뭐 바비비나 타구지를 생각해봤을 때 절대 이 타율을 끝까지 유지할 거라고 생각 못하지만 생각해보니까 몇 경기 안 남아가지고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BABIP가 얼마인지 아세요? 4할 3푼 1리. 예, 절대 그 정도 나올 지금 그 타구는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이 선수 타입이 뭐 띄우기보다는 그냥 플레이어 버너 예 맞아요. 그 유형이라서 바이비 원래 높게 뽑힌 유형일 겁니다. 네, 그 맞아요. 아마 마이너 때부터 그랬을 텐데 그래도 너무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래도 너무 높아. 예. 그러니까 꺾일 텐데 무조건 꺾여요. 100% 꺾인다고 장담할 수 있는데 얼마나 꺾이냐 그리고 그 꺾인 시점이 언제 오냐. 그리고 그 꺾인 시점이 하필 가을이면 어떡하지? 네, 너무 최근 동안 핫스트릭이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조금 불안 요소는 있어요. 분명히 콜스트랙도 올 차례거든요. 어느 선수든 간에 그건 겪어야 되는 문제예요.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네. 그 조짐이랑 딱 그런 거죠. 뭐 라인 드라이브 타고 한두 개 갑자기 뭐 운 없이 잡히거나 하면 이제 그때부터 두두두두 떨어질 텐데 네. 그게 언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지금까지는 있습니다. 다 내야를 잘 빠져나가고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참 지금 한화 지금도 힘든데 참 애매하네요.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아 근데 뭐 유지할 수도 있어요. 핫스트릭이 시즌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지금 40경기 지금 나왔는데 진짜 몇 경기 안 남아서 40경기 생각보다, 예. 나와서 옛날에 그 언제지? 채팅 선수 한 시즌 한번 뭐, 확 타오르는데 아, 진짜 실분 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되면 있고. 뭐 최고죠. 그렇죠. 네, 리베라토 선수의 지금 이 활약상이 2025 시즌 끝까지 이어지길 또 바라면서 마지막 두 선수입니다. 두산에서의 모습을 봤던 팬들이라면 되게 익숙하실 텐데 이번에는 키움의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는 라울 알칸타라 선수. 그리고 이름만 보면은 정말 잘할 것 같은 그런 투수입니다. 네, 메르세데스 선수인데요. 이 두 투수들도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보통 이런 거 그 외인 소개하면 보통 마이너 기록 갖고 오는데 이 선수는 마이너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면 가져올 필요가 없죠. 예. 예, 일본에서 키웠던 선수라서 뭐 그래서 잘 모르는 선수일 수도 있지만 이거 하면 기억날 거예요. 2020가 물론 실제는 2021년도 했지만 도쿄 올림픽 때 저희가 충격의 목메달을 땄죠. 네. 4위. 그때 이제 저희 노가웃 스테이지 그때 이제 도미니카랑 붙어서 저희가 10대 6인가로 졌는데 그때 승리 투수가 이 선수입니다. 3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한국 타자진을 완전히 봉쇄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저희한테만 그러니까 저희가 못해서 물론 저 못했으니까 이 선수를 공략을 못해서 저희가 졌지만 그때 일본 상대로도 선발로 나와서 6이닝 퀄리티 스타트 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랬던 선수인데 뭐 퀄리티는 넘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 선수 영입한 거 보면서 약간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키움이 약간 요즘 외국인 선수 그 영입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막 다른 구단처럼 마이너에서 어떤 자원을 긁어본 느낌이라보다는 저희가 좀 아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좀 아는 약간 그러니까 검증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검증됐다기보다 약간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약간 본 적이 있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좀 눈에 그래도 본 적이 익숙한. 네, 특히 크보 출신이거나 아니면 크보를 보는 사람이라면 어디선가 한 번은 본 적 있는 선수들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 이거 보면서 느낀 게 키움이 뭐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이제 국제 스카우팅 역량도 좀 크게 세트했던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 영입한 걸 보니까. 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돈 아끼려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 스카우팅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지금. 왜냐하면 네. KBO에서 본 거 같은 투수들은 싸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뭔가 하사가 있긴 맞아요. 해. 넘어가시죠. 네, 키움 뭐 알칸타라도 솔직히 그냥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지금 뭐 외국인 역량에 모든 사활을 걸 팀은 아니잖아요, 사실. 키움 그렇죠. 히로즈가. 네. 알칸타라 지금 이닝 잘 먹어주고 있고. 이닝이라도 그러니까. 잘 먹어주고는 있죠. 근데 솔직히 그냥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런 게 솔직히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올바른 방향성은 절대 아니죠.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승리를 원하는 팀을 바라지 저렇게 뭐 요행을 바라는 팀을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방향성에서 좀 아쉽다 뿐이지 뭐 메르세데스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는 투수기도 하고 근데 알칸타라 지금 던지는 거 보니까 그냥 이닝 잘 먹어주고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냥 육모함만 해줘라. 그냥 막 7시점 할 때도
꾸역꾸역 5회까지 던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게 필요하죠. 이것마저 없었으면 지금 더 심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키움 필요한 게 탱킹 장군이잖아요. 맞아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닝을 많이 먹어주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알칸타라는 그 역할은 100% 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의 코빈이네. 코빈. 아 패트릭 코빈 그쵸 아, 그쵸. 코빈이 그쵸. 요즘 잘 던져요. 2024년까지 코빈. 아 그리고 그 메르세데스는 약간 그냥 로젠버그? 약간 억울한 로젠버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억울해? 왜 왜 억울해요? 좀 개인적으로 피칭콜 약간 그러니까 일본 쪽이라서 자리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깊게 찾아보진 못했는데 던지는 거 보면은 뭐 구속이라든가 뭐 변화구 구사 뭐 이런 거 다 약간 로젠버그에서 반수분 던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예. 네, 키움 히어로즈는 팀은 키움인데 팀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호스트님이 제일 그 디스를 하시는데요. 또 여기 경우님이 또 적어주셨는데 네. 결국은 엄청난 돈 낭비를 했다. 7명의 또 외국인 선수를 기용을 하면서 그렇죠. 예,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정도로 굳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더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상황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들어온 선수들까지 살펴봤고 이제 9명의 선수가 교체가 됐지만 21명의 선수들은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얘는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선수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을지. 일단 저는 두산 팬이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실 만한 코빈이요. 예, 한 명의 선수가 떠오르는데 코로빈 선수뿐만 아니라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원래는 이 파트에서 롯데 데이비슨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확정이 네. 나면서 이제 교체를 논할 수 있는 선수가 정말 몇 없어요. 일단 뭐 요즘 얘기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기아의 패트릭 위즈덤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일단 솔직히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긴 하는데 네. 그 경기를 보면 왜 바꾸라고 아우성 치는지는 맞아요. 알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너무 그 기회 올 때 삼진 이렇게 돼버리면 좀 힘이 쫙 빠져버리니까 외국인한테는 바라는 그럴 때 홈런 쳐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도 근데 너무 잘해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뭐 OPS 8 초반대로 애매했으면 뭐 손은 낼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심지어 그러니까. 투어 시즌이에요. 네. 그냥 이번- 위즈덤이 못 치는 게 절대 아닌데. 옛날에 그 알테어 마냥 8번 치고 막 이래버리 한번 그렇게 해보면 안 되나? 그렇게 했어요. 7번 가고 7번까지도 내려갔었어. 맞아.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콜드 스트레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팬들이 음해하는 거는 사실 뭐랑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진짜 답답해요. 아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WRC 플러스가 150인데 지금 WP에 지금 마이너스 치고 있다니까.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5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순수 클러치를 못 쳐요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이게 운이든 아니면 진짜 뭐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운이든 실력이든 팬들이 음해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맨날 막 너드들이 맨날 와가지고 막 위som 이렇게 잘 치는데 왜 안 바꿔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경기를 보는 건 팬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팬들이 아무리 음해해도 프런트는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이거는 확실히 구분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뭐 진짜 이상치 수준으로 뭐 포스트 시즌에 커쇼 마냥 이상치 수준으로 막 하이레버지리에서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컵스 있을 때 잘 쳤어요. 하이레버지 4번 맞아요,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에서 뭐 지금 저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막 기사 나오면서 막 흔들고 이런 것도 전 마음에 진짜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프런트는 당연히 대고 가야 될 선수고 이 선수는 계약할 때 사실 취업 사기 친 거예요. 저희 1루 1루만 한다고 왔어. 근데 3루까지 보고 있잖아요. 이거 취업 사기 위즈덤 3루 안 쳤는데 본 지가 그러면 언젠데. 매달려야 될 판도 모자랄 판에 막 바꾼다고 막 기사 내고 이런 건 장난 아니죠. 이제 또 3루 보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명이 그러니까요. 이제 시즌 아웃. 그 얘기 하지 됐으니까. 맙시다. 저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그래서 기아가 좀 힘이 빠졌으니까 솔직히 만약에 여기 지금 막 우승 경쟁을 하고 있으면 막 진짜 극단적으로 손을 낼 수도 있겠는데 지금 그건 또 아니니까 기아가 그렇죠. 이미 지금 끝났어요. 무슨 경쟁할 차라리- 건 아닌데. 차라리 진짜 시즌 엔드야. 한번 다음 시즌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재계약하고. 맞아요. 저는 재계약 동의하고 네. 재계약을 무조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한테. 근데 솔직히 KBO에서 오버스펙이죠. 이 선수. 당연하죠. 지금 올 때부터 말이 안 됐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득점권에서 이제 성적을 좀 읊어보면 타율이 2할 7리 그리고 OPS .677 화난다 진짜. 홈런이 23개 중에 솔리런이 15개. 그러니까 뭐 너무
스몰 샘플이어도 이 정도로 못하면 솔직히 불만 당연히 나올 만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이해가 가고. 밈으로 소비될 선수죠. 10점 차에 말로 홈런 치고 5점 차에 솔로 홈런 치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버스펙까지는 아니라고 생각. 오버스펙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왜 못 치는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콜스트릭에서 어느 정도의 뭔가 뭐 홈런을 까면서 이렇게 유지하는 선수도 있고 뭐 3볼을 하면서 이렇게 유지하는 선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선수는 그냥 어프로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어프로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콜스트릭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선수는 맞아요. 그리고 콜스트릭의 그 득점 구상이 어쩌다 보니까 많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석을 해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KBO에서 장기적으로 볼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재계약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투구 시대 그리고 지금 홈런 23개로 홈런 2위인 선수 버리는 위험한 결단을 지금 와서 이제 한다고 그렇죠. 해도 더 좋은 퀄리티의 타자를 데려올 수가 없죠. 네. 없어요. 힘들어요. 네. 자칫하다가 다른 팀이 옳다쿠나하고 주워가서 부메랑 맞을 수도 있어요. 버리면. 클러치 그쵸. 빼면은 그냥 타격 맞아요. 성적도 저희가 시즌 초에 예상했던 그대로 찍고 있거든요. 맞아요. 타율 그냥 2할 중반하고 홈런 좀 많이 치고 근데 뭐 눈이 그러니까 성관이 엄청 좋은 타자인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홈런 타자면은 눈은 있어요. 좀 피한 게 있잖아요. 그 투수들 입장에서 네. 그러면 출루율도 은근 나쁘지 않게 뽑히고 딱 예상만큼 해주고 있고 전 딱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위즈덤 만약에 정말 그 팬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바꾸거나 뭐 버리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는 이미 몇 년 전에 한번 실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누구였죠? 한화의 뭐 터크먼이요? 아 타크먼이요? 터크먼. 네. 타크먼 버려라 버림? 버려야 버림 했는데 지금 터크먼 지금 미국 가가지고 지금 올해는 최근 잘 모르겠는데 막 괜찮아요. 그래도. 화성에서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컵스에서 막 주전 중견수 보고 그러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좋은 선수를 이제 클러치 약하다고 갖다 버린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동안 타팀 팬들이 엄청 놀렸잖아요 하나를. 그죠. 방금 피님 하나가 말씀하셨잖아요. 한동안 중견수도 못 찾기도 했었고 네. 그동안. 그리고 뭐 올해 중견수도 뭐 리베라토가 좀 잘해주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 쭉 중견수 고민이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뭐 중견수 외인 뽑았는데 망하고 뭐 그 한국 그 토종 선수 넌또 망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위즈덤 만약에 버리면은 그때 그 몇 년 전에 그 터크먼을 버렸던 하나의 전철을 똑같이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메이저에서 못해. 난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선수 메이저에서는 못해요. 아, 이제는 안 되죠. 이제는 안 돼.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원준님이 이제는 안 말씀하시는 돼요. 것처럼 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타팀을 부메랑은 있어. 주워가거나 아니면 뭐 부메랑은 일본에서 있어. 뭐 네. 그렇죠. 영입을 하거나 뭐 그 정도. 아 KT가 좋았으면 좋겠네. 자, 어빈 얘기하시죠. 네. 어빈 얘기하시죠. 이 선수 이름이 또 위즈덤이잖아요. 또 네. 기아 타이거스 프런트에서 또 지혜를 또 발휘하길 바라고요. 다음은 이 선수 두산의 코러빈 선수인데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코러빈 선수를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먼저 뜨는 게 코러빈 방출이 제 위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코러빈 치면 바로 밑에 코러빈 방출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두산 팬이다 보니까 지금 두산은 솔직히 가을 야구에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코러빈 선수가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성적이 저는 좀 괜찮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굳이 코러빈 선수를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팬들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뭐 교체는 안 하겠지만 연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장은 안 되죠. 아 절대 없죠. 연장은 안 네, 되죠. 절대 연장. 없을 거예요. 네. 그냥 내년엔 없을 또 거고. 잭로그의 새로운 짝을 찾아야 돼. 내년에.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어빈 같은 경우에는 뭘 믿고 그렇게 KBO에서도 사실 좀 딸리는 그런 페스티벌을 계속 그렇게 고집해서 던지는지. 망가졌어요. 예. 뭐가 망가졌냐면 컨트롤이 망가졌어요. 컨트롤이 메이저리그 레벨에서도 저 정도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투수예요. 원래는 컨트롤이 컨트롤이 괜찮은 강점인 그렇죠. 선수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컨트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간 있잖아요. 두산 팬들한테 욕을 엄청 먹어 그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내던 구간이요? 그쵸. 어깨빵하고 세레모니하고. 네, 세레모니하고 맞습니다. 그 구간에서 컨트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그래도 투수구장 옮겨가면서 터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필리스 있다가 계속 기회 얻다가 아마 콜리전 가가지고 터졌던 거 기억하는데 그래서 저는 시즌 시작할 때 두산이 잠실구장을 쓰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피지라고 봤어요. 근데 이렇게 투수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될 그 성질이 무너져 버리면 사실 쉽지 않죠. 근데 교체는 뭐 지금 두산 리빌딩 팀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닝 탱킹할 친구는 필요해요. 물론 저는 두산을 되게 고평가하고 디벨롭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한
팀 중 하나지만 그렇죠. 지금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도 교체는 좀 동남비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야죠. 그냥 가야 돼.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패트릭 윌스덤과 코러빈 두 선수 모두 지금 뭐 교체는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이 정도로 못할 거라고 예상 못했지만 뭐 코러빈 선수가 KBO 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놀라셨잖아요. 그리고 월드시리즈 우승 멤버였던 에디슨 러셀 그리고 스캇 반슬레크 선수까지 네임드 선수들이 KBO에 오는 경우가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KBO에 올 법한 그런 네임드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한 5년 전에 그 파이프라인 유망주 보면은 그 친구들이 많이 올 것 같거든요. 저는 5년 전에 추억의 이름들이잖아요. 그때 있다가 없어진 친구들. 100마일의 네이트 피어슨. 그 다음에 이제 피어슨. 패스트볼 70 받은 포레스트 위틀리. 네. 그 다음에 필딩은 뭐 토리 80. 헌터인 크리스티안 파체. 맨매닝은 진짜 실제로 돌기도 했었어요. 네, 맨매닝, 그렇죠. 맨매닝도 있고 그 다음에 드류 워터스 이런 선수들 이런 분들 떠오르긴 하는데 근데 보통 빅네임이 온다고 하면은 유망주 출신 러셀도 그랬잖아요. 유망주 그쵸. 출신으로 돈 많이 못 벌었던 분이 오지 사실 돈만 버는 잘 안 오긴 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신더가드 이런 친구들 뭐 실력을 떠나가지고 네. 그죠. 이미 이런 많이 친구들- 받았는데 뭐. 이미 에인절스에서 신밀 받았는데 굳이 뭐 KBO 오겠어요. 약간 맞아요. 그런 거고. 근데 저는 바워 그나마 바워가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맞아요. 지금 엄청 못하고 에라 플러스 거의 83인가 꼴찌죠 85. 투수 네. 선발 투수 중에서 4점대인데 지금 일본인 프로야구가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미친 투구 지금 리그여가지고 그렇죠. 지금 센트럴리그 1위가 한신인데 한신 팀 평균 자책점이 2예요. 딱이요? 2.01 2예요 2. 말이 안 되네. 이게 뭐야? 선수가 아니고 팀 자책점이 네, 2.8. 팀 자책점이 2고 그 6개 팀 있잖아요 센트럴리그에 네. 그 중에서 그 지금 꼴찌하고는 야쿠르트 빼고 전 다른 모든 5개 구단의 팀 평균 자책점이 2점대입니다. 이게 뭐야? 이건 뭐 거기서 4점대를 찍고 있다. 사점대를 하고 있는 거면 거기 4점대 하고 있다는 거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그 5점대 6점대 사이라는 소리거든요. 그쵸. 옛날에 네. 그 SK 20년도 SK 뛰던 그 완전 패급 선수 하나 있었잖아요. 핀토요? 예. 약간 거의 그 핀토도 느낌이죠. 그 느낌이 아니에요? 핀토도 알고 보면 또 필리스 출신이라. 네. 아무튼 와 바워 근데 지금 상태면 한국 와도 장담 못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저희 경험적으로 어빈 사례도 마찬가지로 이거 외워하면은 첫 번째 올 이유가 은근히 있었고 두 번째는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괜히 오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빅네임보다는 뭔가 마이너에서 그냥 구르다가 알짜배기 선수도 올러도 그렇고 지금 감보아도 그렇고 그런 선수들이 좀 더 성공률이 높죠. 옛날에 가져가면 켈리도 있었고. 맞아요. 그렇죠. 아니면 아싸리 그냥 불펜인데 서드 애매해서 맞아요. 뭔가 계속 못 네. 올라가는 애들.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데인더닝 얘기 나오는데 데인더닝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에요. 아 저는 예, 저는 이제는 진짜 아예 아니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91만 유지가 됐어도 평균 구속이 어떻게 통했을 텐데 싱커블러라 이제 90마일로 떨어졌어요. 네. 답 없어요. 이 선수 컨트롤 안 좋아요. 근데 올 것 같아. 근데 뭔가 누군가 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누군가는 긁을 것 같아요. 일단 스토리는 있잖아요. 지금 냉정하게 네. 말해서 지금 애틀란타 지금 투수 시즌 완전히 망가졌는데 망가졌죠. 거기서 트리플 A로 쫓겨났어요. 끝났어요 이 투수는 지금 네, 메이저에서 맞아요. 냉정하게. 2023년도 솔직히 뽀록이었고요. 잘 던질 때도. 브라이스 엘더는 네. 어떨까요? 브라이스 엘더. 오 브라이스 엘더. 아니, 솔직히 근데 더닝이랑 또이또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비슷해요. 아 그리고 저 휘틀리 진짜 오면 얘는 그 콜업이 이상으로 불타면서 망할 거라 생각해요. 진짜 얘는 멘탈 쓰레기예요. 멘탈 이슈 때문에. 어빈 네. 애쉬 기슈는 없긴 했어요. 그러니까 애쉬 메이저에서. 기슈는 없지. 근데 어빈은 얘는 진짜 애쉬 있으니까. 기슈도 있고 얘 옛날에 한번 그 약물 징계 받았잖아요. 그쵸. 이게 그 스테로이드가 아니고 대마초예요 얘는. 이것만 봐도 말 다 했죠. 폭탄이죠. 그래서 아마 좀 예. 영입하기 꺼려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 선수 포기한 팀들만 봐도 휴스턴이랑 템파베이예요. 답 나온 그쵸. 거예요. 바로 미터. 미국 최고의 그러니까, 그 피칭 육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두 그쵸. 팀이 포기한 거면. 휴스턴에서 버리고 이번 시즌에 템파베이가 한번 주워가 봤는데 한 3경기 쓰고 견제가 안 나오니까 네. 트리플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DF했어요. 끝났어 이 선수. 피어슨 같은 선수 들어오면 되게 재밌겠는데요? 피어슨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피어스는 원래도 선발 육성이었는데 그렇죠. 네. 컵스에서 불펜으로 했지. 근데 작년에 조금 그래도 리바운딩 했던 것 같은데 이 올해는 조금 예. 트리플레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더라고요. 최고 빅네임은 피어스지 않을까. 그리고 타자 중에서는 전 파체 올 것 같기도 하고. 워터스는 근데 기회 더 받을 것 같아요. 네. 파체는 오면 솔직히 말해서 파체 2할 7푼 못 친다고 봅니다. 그 타격 안 돼서 또 욕 먹다가 나갈 것 예. 같아서
그러니까 플로리얼 비슷한 유형인데 근데 수비는 박혜민보단 잘하겠죠. 수빈 박혜민보다 잘해요. 네. 그건. 외국인 박혜민. 네, 이렇게 해서 네이트 피어슨과 파체 선수가 한국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야자수 652번째 에피소드 KBO 웨인 교체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저희는 목요일날 또 다른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인재 PD님, 조광은님, 민경훈님 그리고 타권주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호스트 윤영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I'm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